한국이 개발한 명품 무기 K9 자주포가 드디어 미국의 핵심 동맹국 파이브 아이즈의 일원인 호주에도 수출됩니다. K9 30문과 K10 탄약 운반 차량 15량, 기타 지원 장비 등 무려 1조 원가량의 물량을 수출하게 됐는데요. 우리나라는 세계 11위의 방산 수출국답게 수출 실적을 낸 여러 방산 무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독보적인 실적을 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K9 자주포라 할 수 있는데, 기술이나 차체 수출까지 포함 이번에 호주까지 더하면 7개국이 이미 도입했거나 수출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 밖에도 영국, 사우디, 루마니아, 이집트 등과도 협상이 진행 중이라 앞으로도 K9의 수출 전망은 밝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독일산 자주포 펜저하우비츠 2000은 자타가 공인하는 명품 자주포지만 K9 2배 이상의 가격으로 인해 현재 실전 배치되어 있는 서방 세계의 자주포 중에선 가성비 측면에서 K9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포방부라 불릴 만큼 포병 전력을 사랑하는 우리나라 국방부의 지속적인 생산과 업그레이드 계획까지 마련돼 있기에 자주포를 도입하려는 국가들이 부품 수급 문제 등 모든 제반 사항을 고려해 봤을 때 K9의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것이었는데요. 향후 K9이 수출 성패는 2020년 중반에 도입될 미국의 신형 자주포의 성능과 가격 책정에 따라 갈릴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은 얼마 전 추진했던 호주에 잠수함을 수출한다는 계획이 성대하게 실패한지라 그야말로 충격의 도가니였는데요. 그 생생했던 현장 염탐해봤습니다. 카탈로그 스펙에 속은 거 아냐? 솔직히 부러워. 무기 산업은 벌이가 크고 안전 보장에도 기여하잖아. 절실히 잠수함 수출에 실패한 게 뼈아파. 저렴하고 적당히 쓸만하면 좋다는 나라가 많다는 거죠. 싸움은 숫자거든요. 아무리 싸도 쓰레기는 쓰레기지. 독일 자주포는 완전히 시장을 한국에 잡아먹혔네. 지금 자주포 중 살만한 건 독일의 펜저 하우비츠 2000 또는 한국의 K9 중 하나. 러시아는 포탄이 호환되지 않으니 독일 자주포의 반액으로 K9을 살 수 있으니 K9을 택하는 거지. 일본은 대공 레이더 외에 아직 방산 수출에 성공 못했고 분명히 한국이 앞서가고 있어. 성능은 그렇다 치고 이 사실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돼. 업신여기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아. 왜 한국제가 선택되는지 연구하는 편이 훨씬 유익해. 아마도 저가라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지만 우린 언제나 뒤를 쫓는구나. 이런 일은 좀 더 겸허해지고 본받아야 하는데. 한국의 굉장한 점은 수출력이었네. 혹시 일제라고 했다던가 거짓말하면서 판 거 아냐? 왜 이렇게 잘 팔리지? 북한이 포격했을 때 K9 자주포로 대응 사격을 했지만 배치한 K9 자주포 절반은 수리 중이라 못 쓰고 대응 사격도 GPS 데이터가 오래돼서 한 방도 안 맞았다던데. 평판이 나쁘면 이렇게 팔리지도 않지. 서방 쪽에서 자주포 새로 만드는 나라는 아직 한국밖에 없어서 언젠가 전차도 그렇게 될 듯. 우리도 적극적으로 무기 수출 좀 하자. 호주가 개발도상국처럼 뇌물로 구입 의사를 바꿨을 가능성도 적고 아무튼 시장에 자주포가 적다는 요인도 있겠지만 팔릴 정도의 성능은 맞으니 너무 바보 취급하면 안 될지도 모르겠어. K9은 의외로 좋은 물건이야. 근데 독자 개발이라 되어 있지만 아무리 봐도 일과는 미국 팔라딘이랑 똑같아. 애초에 팔라딘을 한국이 수입해서 운용했었고 유용해서 성능을 향상시킨 게 K9 아닌가? 호주가 스스로 생각해서 한국산 무기를 도입한 거니까 다른 나라들이 이러쿵저러쿵 논평하는 게 잘못이야. 뭐 기껏 해야 싼 게 비지떡이 안 되길 바랄게. 호주는 바보네. 호주가 공격받는다면 바다와 하늘밖에 없는데 육군을 강화해봤자 의미가 없지. 왜 상륙한다는 건 염두를 안 하지? 장갑차도 한국 거로 결정될 듯하네. 박물관에 전시하려고 그러는 거 아냐? 역시 한국 전쟁이나 베트남 전쟁에서의 전쟁 경험이 있다 보니 무기 제작도 다른 거겠지? 써보기 시작하면 놀랄 거야. 그러고 보니 K9의 파워팩에 문제 있던 건 해결된 건가? 파워팩에 문제가 있었던 건 K2 전차. 일본 무기는 인도조차도 가격 때문에 망설이는 상황이고 비용을 더 낮추려는 노력을 해야 해. 일본에선 바보 취급당하는 FA-50도 필리핀같이 공군을 제대로 갖지 못한 나라에겐 매력적인 병기야. 연습기와 별 차이 없는 전투 성능으로도 유사시엔 전력이 되는 것. 그것이 FA-50의 선전 문구지. 개발도상국 상대로
일본의 일품호화주의는 통하지 않아. 호주 너희들 제정신 맞어. 일본도 이런 염가판을 대량 생산해서 저렴하게 팔면 좋을 텐데. K9도 상당히 비싼 편이지. 급속 사격을 하면 강심 폭발이 자주 발생했다느니 전혀 명중하지 않는다느니 그런 소문이 운용국에서 확산됐다면 K9의 이만큼의 수는 팔리지도 않지. 일본 자주포와는 수준이 달라 실제로도 99식이 대략 9억엔, K9이 대략 3억엔. 구조가 단순하니 유지관리 빼먹지만 않으면 괜찮겠지. 어차피 현지 개수에서 완전히 다른 물건이 될 거고. 한국은 그래도 육군은 강하잖아.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다른 나라의 수출 실적도 있고 좋은 거 아냐. K2는 아냐. 설계 유용에서 절반 이상 다른 의형제가 존재하는 것일 뿐. 호주한테 사지 말라고 누가 연락 좀 해줘요. 현지 생산이 아닌 한국산 K9을 그대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 나라가 있긴 한 걸까? 아까워. 이왕이면 일본산이 맞잖아. 이 정도 무기면 일본이 본격적으로 방산 수출을 시작하면 한국 놈들 시장은 전부 휩쓸 수 있지. 우리가 인터넷에서 분해하거나 바보 취급하고 있지만 각국의 군 당국이 우리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고 그 사람들이 99식도 펜저 하우비츠 2000도 아닌 K9을 도입했다는 거야. 즉, 요점은 도입한 국가는 종합적으로 K9이 우수하다고 판단했다는 거. 상대를 깔보고 가슴을 졸여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그 이유를 확실히 검토하고 그것을 이후 무기 생산, 수출에 반영시켜야 하는 거라고. 일제 자주포는 다른 나라에 못 팔기 때문에 한국산을 어느 나라가 사든 따로 코멘트할 처지가 못 돼. 우린 애초에 판매만을 위한 무기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어. 왜 독일에서 안 사는 건데? 호주는 돈은 많잖아. 잠수함에는 거액 쓰면서. 호주는 해군에 이어 육군도 쇼핑을 잘 못하는 것 같네. 자주포 만드는 것 자체가 후진국의 상징이잖아. 호주도 여길 봤으면 절대 안 샀을 텐데. 99식은 주행하면서 쏠 수 있는데 K9은 정지 안 하면 못 쏘지. 북한에서 포격했을 때 작동 불량으로 제대로 못 쏜 물건 아냐. 장갑 전력의 연계로는 나쁜 성능은 아냐. 한국군의 정비 불량 체질이 문제일 뿐 카탈로그 스펙은 나쁘지 않지. 호주 육군 불쌍해. 얼마 전에 잠수함 판매 실패했었지. 그 호주가 어째서 질리지도 않고 K9을 사는 건데. 의외로 싸고 고성능인 서방 세계 자주포가 없는 것 같아. 한국이 잘 파고들었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요.